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최종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준비한 거는요.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2년 전이죠. 2023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북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지역 유림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후 서원 내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념식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그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후 이 나무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죠. 심은 나무라는 이런 비석이 하나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비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있고 비석만 사라졌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치운 건지 이 병산서원 관계자도 모른다, 안동시도 모른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라진 건지는 압니까? 일단 추정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3월이었죠.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병산서원 코앞까지 이렇게 산불이 번지려고 하자 이 산림당국은 이렇게 헬기로 물을 뿌리면서 예방을 했고요. 또 지상에서도 물을 뿌리며 방어선을 구축을 했었는데 보이시나요? 네. 당시 돛단이 있네요. 네, 비석이 저렇게 포착이 됐었습니다. 자, 이게 3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9일에 이 서원통합관리센터가 산불 피해 조사를 하던 중에 이 비석이 사라진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13일 정도 되는 기간 사이에 비석이 사라진 건데요. 네. 그 기간 다들 아시는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이 비석이 사라진 게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저희가 안동시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좀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네. 이 서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 비석을 발로 차고 또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는 일도 잦았다고 하는데요. 이 병산서원은 임진왜란 영웅이죠. 이 서해 류성룡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곳에 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비석을 세워두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항의였겠죠. 자, 결국 4월 4일, 그러니까 탄핵과 맞물려 누군가가 이 비석을 치운 것 아니겠느냐 정도로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비석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요, 이 병산서원이나 안동시 모두 이 비석을 누가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애초에요? 네, 병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윤 전 대통령이 나무를 심고 며칠 뒤에 비석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네. 또 안동시 측은 대통령실에서 갖다 놓은 것 아니겠느냐 정도로 추측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식수와 비석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심은 나무가 불법이었다고요? 네, 이 무슨 의미냐 하실 텐데 이 문화유산법에 따르면요, 식수나 비석 등 이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가지정 유산구역의 형질을 바꾸려면 지자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이 기념식수 신청을 하지 않았었고요. 비석 또한 당연히 무허가였던 겁니다. 자, 안동시 관계자에게 이 또한 직접 물어봤더니 이 나무를 심은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시자체가 대통령에게 신고하라 당시 요청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부터 불법이었던 게 사라진 셈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볼까요? 네, 다음 이슈는요. 국회보다 손자입니다. 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0일 이 리박스쿨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여야는 관련 증인들도 합의를 해 채택을 했는데 이 문제는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극우 사상 교육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인입니다.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자마자 해외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 네,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손주는 내리사랑이라고 하나요? 네, 국회 청문회를 내팽개치고 손자 생일잔치에 가겠다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자, 김주성 이사장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인사입니다. 네. 자,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였던 시절 이 리박스쿨 주간 행사 강연에서 했던 말,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적인 세계는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가정의 본질을 폭력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쟤들은 그거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전태일 죽고 이한열 죽고 많이 떨어져 죽고 그런 게 얘들은 죽음의 미학이 굉장하죠.
네. 뭐 아무리 손주 내리사랑이라고 해도 청문회를 이런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국민들이 얼마나 또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증인들도 참석이 불투명하다고요? 네, 리박스쿨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고 또 초등학교 늘봄학교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네. 댓글팀을 모집해 운영을 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김문수 후보를 띄우는 댓글 공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자, 이 단체의 대표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또한 핵심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직 이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요. 그리고 실제로 리박스쿨 사업장도 폐쇄를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집으로 송달을 갔지만 송달을 받지 않아요. 투명인간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채택한 청문회인데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당장 국회 출석을 회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9월 국정감사뿐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부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